한국 별거 없어. 한국 역사도 없는 나라에 중국 것 다 베낀 나라라는 거 몰라? 한 한국계 중국인이 한국은 중국만도 못한 역사도 없고 남의 나라를 다 베낀 나라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듣고 있는 한국을 좋아하는 태국의 한 사진작가가 정말 한국이라는 나라가 역사도 없고 베끼기만 잘하는 나라인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볼까요? 1초만 시간 내어 행복을 부르는 좋아요 부탁드려요. 당신의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한국에 대한 로망이 있었어요. 제 이름은 아마라예요. 태국에서 온 여행 사진작가예요. 일 때문에 멋진 곳들을 많이 다녔지만 한국만큼은 어릴 때부터 꿈꿔온 곳이에요. 매일 밤 저는 소파에 기대어 한국 드라마에 푹 빠졌어요. 배우들은 항상 너무 아름다웠고 이야기들은 제 가슴을 뛰게 만들었죠. 그리고 K-팝 얘기는 말할 것도 없어요. 중독성 있는 멜로디와 멋진 춤 동작들 도저히 질리지 않더라고요. 거울 앞에서 춤을 연습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들과 함께 무대에 서 있는 상상을 하곤 했어요. 하지만 저를 끌어당긴 건 단순히 한국의 엔터테인먼트만은 아니었어요. 한국이 어떻게 전통과 현대를 완벽하게 융합했는지에 대해 정말 매료되었거든요. 제 머릿속에는 고궁이 빌딩 숲 사이에 우뚝 서 있는 모습이 떠올랐어요. 바쁜 거리를 걸으며 한복을 입은 사람들과 최신 패션을 입은 사람들이 섞여 있는 장면도 그려봤어요. 한국의 기술에 대해서도 많이 읽었어요. 늘 새로운 기기와 멋진 발명품을 만들어내더라고요. 초고속 기차를 타고 하이테크 화장실을 사용하는 꿈을 꾸곤 했어요. 그런 혁신적인 환경에 둘러싸이는 걸 상상하면 마치 미래로 발을 디딘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음식이요. 요리 프로그램을 보면서 지글거리는 한국식 바비큐, 알록달록한 비빔밥, 매콤한 떡볶이에 군침을 흘렸어요. 그런 맛들을 직접 느껴보는 상상만 해도 입에 침이 고였죠. 한 번은 집에서 김치를 만들어 보려 했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먹는 진짜 김치는 훨씬 맛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매일같이 폰으로 서울 사진을 보면서 특히 밤에 불이 켜지면 도시가 빛나는 듯한 모습이 참 멋지다고 느꼈어요. 그곳에 카메라를 들고 직접 가서 아름다움을 담는 상상을 했죠. 북적이는 시장을 거닐며 길거리 음식 냄새를 맡고 사람들의 대화 소리를 들으며 사진을 찍는 모습이 떠오르곤 했어요. 한국 문화에 대해 워낙 많이 공부하다 보니 친구들이 저를 놀리기도 했어요. 아마라, 너 혹시 한국 사람 아니야? 라고 말할 때마다 웃음이 나왔지만 속으로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나라와 연결된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제 관심은 단순히 재미있는 것들에 그치지 않았어요. 저는 한국 사람들이 참 성실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긴 학교 생활과 일에 대한 헌신에 대해 읽으면서 나도 더 열심히 일하고 최고의 사진작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점점 커졌어요. 사진 작업에서 벌어들이는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웨딩 촬영이나 가족 사진 같은 추가 작업도 맡았어요. 쉽지는 않았지만 사진을 오랜 시간 편집하면서 피곤할 때도 제 꿈을 생각하면 힘이 났어요. 그리고 한국어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매일 밤 자기 전에 간단한 문장들을 연습했죠. 안녕하세요 라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면서 한국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상상을 하곤 했어요. 한국어는 태국어랑 다른 발음이 많아서 어려웠지만 그 도전이 즐거웠어요. 그러다 어느 날 저의 완벽했던 한국에 대한 이미지에 큰 변화가 생겼어요. 현지 사진 전시회에서 펑이라는 남자를 만났거든요. 그는 한국계이지만 중국에서 자랐다고 했어요. 저는 한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 같아서 정말 기대했어요. 그런데 펑은 제가 생각했던 사람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제가 한국을 얼마나 좋아한다고 하자 그는 비웃었어요. 별거 없어. 그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국은 어차피 다 중국에서 베낀 거야.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한국계 사람이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지? 펑은 계속해서 제가 좋아하던 모든 것들을 비판했어요. K-팝은 가짜라고 하고 한국 음식은 중국 음식을 흉내낸 것에 불과하다고 했고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에게 친절하지 않다고까지 말했어요. 펑의 말을 들으면서 속이 울렁거렸어요. 내가 그동안 틀린 걸까? 내가 상상했던 한국은 그저 환상이었나?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벽에 붙여놓은 한국 영화 포스터와 선반 위의 K-팝 앨범들을 보며 스스로 속아왔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로 존재하지 않는 곳을 사랑하게 된 걸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제 꿈을 놓고 싶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서울을 상상해왔고
한국 문화를 배우는 데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아왔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제는 제가 직접 한국에 가서 진실을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흥분과 긴장감이 뒤섞인 채 저는 큰 결심을 했어요. 펑이나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었어요. 저는 서울로 가는 여행을 예약하기로 했어요. 꿈을 현실로 만들고 진짜 한국을 알아볼 때가 온 거죠. 그날 밤 잠들기 전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이 맴돌았어요. 한국에 가면 제가 상상했던 그 마법 같은 곳일까? 아니면 펑의 말처럼 실망스럽기만 할까? 정답은 알 수 없었지만 제 인생을 바꿀 여정이 시작될 거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곧 있을 한국 여행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매일 밤 서울의 화려한 불빛과 바쁜 거리들을 꿈꾸면서 잠들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뭔가 일이 생겨서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아침 전화가 미친 듯이 울려서 잠에서 깼어요. 친구들이 저한테 태국 사람들이 한국 공항에서 입국 거부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주고 있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급히 TV를 켰는데 거기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뉴스에서 방콕에서 사람들이 한국 대사관 앞에서 시위하는 장면을 보여줬어요. 불공정 대우. 우린 환영받지 못한다. 같은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든 사람들이 많이 보였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화가 나 있는 걸 보니 충격적이었어요. 바로 제 절친 마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이거 믿을 수 있어? 제가 물었어요. 이번 여행을 위해 돈도 오래 모았는데 만약 나도 못 들어가면 어떡하지? 마이는 저를 진정시키려 했어요. 오해가 있을 수도 있어 라고 말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서 자신 없는 기운이 느껴졌어요. 그때 펑이 제 집에 찾아왔어요. 그는 마치 이 상황을 다 예상했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봐, 내가 뭘 했어? 그는 TV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한국은 태국 사람들 신경 안 써. 그들은 큰 나라에서 오는 부자 관광객만 오네. 저는 마음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혹시 펑 말이 맞는 걸까요? 내가 알고 있던 한국은 정말 잘못된 걸까? 펑은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을 뒤적이기 시작했어요. 이것 봐, 그는 말하며 저한테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글들을 보여줬어요. 사람들이 한국에서 안 좋은 대우를 받았거나 아예 돌아가야 했다는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런 글들을 읽을수록 기분이 더 나빠졌어요. 그렇지만 K-드라마나 K-팝은? 제가 혼란스러워하며 물었어요. 항상 한국을 정말 친절한 나라로 보여주잖아. 펑은 비웃듯 웃었지만 그 웃음은 전혀 기분 좋은 게 아니었어요. 그건 다 가짜야, 그가 말했어요. 돈 벌려고 만드는 거지 진짜 한국은 그렇지 않아.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에 의심이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벽에 붙어있는 BTS랑 블랙핑크 포스터들을 보면서 그들의 미소도 가짜였을까 생각하게 됐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어요. 펑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서 뒤척이기만 했어요. 여행을 취소해야 하나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펑이 틀렸기를 바랐어요. 다음날 저는 직접 알아보기로 결심했어요. 몇 시간을 인터넷에서 한국에 대한 기사를 읽고 영상을 봤어요. 어떤 것들은 펑의 말을 뒷받침해주기도 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었어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여행사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물어봤어요. 그들은 문제가 좀 있긴 했지만 대부분의 태국 관광객들은 여전히 한국에 입국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대신 필요한 서류들을 잘 준비해가라고 조언해줬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방콕의 시위는 줄어들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온라인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펑은 계속해서 저한테 부정적인 기사랑 댓글들을 보내왔고요. 이러다 보니 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사라졌어요. 어느 날 저녁 짐을 싸면서 깨달았어요. 저는 한국을 직접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펑이나 다른 누구도 제 대신 결정을 내리게 할 순 없었어요. 진실을 제 눈으로 확인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들어 펑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나 한국 가기로 했어. 너도 같이 갈래? 펑의 답장은 빨리 왔어요. 너 미쳤어? 내가 한 말 다 듣고도?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어요. 응, 제가 답했어요. 내가 직접 봐야겠어. 너도 같이 가서 봐. 잠시 침묵이 이어지더니 펑이 다시 메시지를 보냈어요. 좋아. 같이 갈게. 근데 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짐을 다 싸고 나니 설렘과 긴장감이 뒤섞인 감정이 들었어요. 한국에서 어떤 걸 보게 될까요? 제가 항상 꿈꿔왔던 그런 곳일까요? 아니면 펑 말이 맞을까요? 아직은 모르겠지만 반드시 확인해 보겠다고 다짐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준비해, 한국. 제가 속삭였어요. 내가 간다. 드디어 여기 왔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어요.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이게 바로 내가 꿈꾸던 한국 여행이구나. 하지만 설레는 마음 한편으로 불안감이 떠나질 않았어요. 펑이 한국에 대해 말했던 것들이 자꾸만 머릿속에 떠올랐거든요. 솔직히 그러고 싶진 않았지만요. 옆에서 걷고 있는 펑을 바라봤어요. 그는 긴장한 듯 보였어요. 좀 이상했어요. 한국인이라면서 왜 자기 나라에서 이렇게 불편해 보이는 걸까? 입국 심사대가 가까워질수록 펑의 손이 떨리고 있는 게 눈에 띄었어요. 그는 서류를 자꾸 떨어뜨리고 다시 주워들었어요. 저는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어요. 괜찮아? 펑은 제 눈을 피하며 빠르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괜찮아 라고 중얼거렸어요. 그런데 입국 심사대에 도착했을 때 상황이 더 이상해졌어요. 심사관이 펑에게 한국어로 말을 걸었는데 펑은 멍하니 심사관을 쳐다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떨리는 손으로 여권을 내밀었죠. 그때 정말 놀랐어요. 그 여권은 한국 여권이 아니라 중국 여권이었거든요. 심사관도 당황한 눈치였어요. 한국어로 다시 물었는데 펑은 더듬거리며 고개만 저었어요.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하는 듯 했어요. 머리가 어지러질했어요. 펑이 분명 자기는 한국인이라고 했거든요. 한국에서 자랐고 한국 문화에 대해 잘 안다고 얘기했었는데 그런데 한국어를 전혀 못한다니 뭔가 앞뒤가 맞지 않았어요. 입국 심사는 통과했지만 저는 계속 그 상황을 떠올리며 걷고 있었어요. 공항을 나서면서도 펑을 힐끔힐끔 쳐다봤어요. 그는 마치 사라지고 싶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공항 밖으로 나왔을 때 서울의 모습이 한꺼번에 눈앞에 펼쳐졌어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고 펑이 묘사했던 한국과도 완전히 달랐어요.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이 오래된 사원들 위로 우뚝 솟아 있었고 넓은 도로 위로 차들이 쌩쌩 달리는 한편 전통 옷을 입은 사람들도 보였어요. 우와 하고 감탄했어요.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어요. 하지만 펑은 전혀 감동하지 않은 듯 보였어요. 그는 얼굴을 찡그리며 주위를 살피고 있었고 마치 도망갈 곳을 찾는 사람 같았어요. 별로야, 그는 투덜거렸어요. 저는 미간을 찌푸렸어요. 농담하는 거지? 정말 멋지잖아. 우리는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했어요. 저는 창밖을 내내 바라보며 감탄을 멈출 수 없었어요. 모든 것이 깨끗하고 잘 정돈된 느낌이었어요. 거리도 정말 깔끔했고 사람들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휴대폰으로 물건을 결제하거나 음식을 주문하거나 길을 찾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마치 미래에 와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뭔가 신기한 걸 말할 때마다 펑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다 가짜야 혹은 딴 나라 거 베낀 거야 같은 말을 하면서요.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부정적일까? 한국에 대해 집에서 얘기해줬던 거랑은 완전 다르잖아. 호텔에 도착해서는 더 이상해졌어요. 직원들이 우리에게 한국어로 인사했는데 펑은 그대로 가만히 있었어요. 결국 제가 영어로 모든 대화를 해야 했죠. 원래 한국 사람들은 자기네 언어에 자부심이 강하지 않나요? 펑은 왜 한국어를 한마디도 안 하는 거지? 그날 밤 우리는 밖으로 나가 구경을 했어요. 거리에는 활기가 넘쳤고 밝은 간판들이 밤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디를 가든 맛있는 음식 냄새가 났어요. 길거리 음식점들에서 본 적 없는 각종 간식을 팔고 있었고 제 입에는 군침이 돌았어요. 하지만 펑은 아무것도 먹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얼굴을 찡그리면서 뭐라고 중얼거리기만 했죠. 우리가 공원에서 케이팝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는 청소년 무리를 지나칠 때 그는 눈을 굴리며 애들 같아 라고 했어요. 머릿속이 점점 더 혼란스러웠고 짜증이 났어요. 이건 내가 알던 펑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가 말해줬던 한국도 전혀 이렇지 않았죠. 결국 우리는 한 고깃집에 들어갔어요. 정말 맛있는 냄새가 났고 진짜 한국 음식을 먹어볼 생각에 기대가 됐어요. 그런데 자리에 앉자마자 펑이 또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메뉴를 마치 외계어라도 적힌 것처럼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그리고 웨이터가 주문을 받으러 오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메뉴에 있는 걸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펑 최대한 차분하게 말하려고 했어요. 왜 한국어를 안 해? 왜 이렇게? 길을 잃은 사람 같아? 펑의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그는 입을 열었다가 닫더니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표정을 지었어요.
그때 직원 한 분이 우리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그녀는 저에게 조심스럽게 속삭였어요. 저기요, 무슨 일 있나요? 잠시 망설이다가 하루 종일 제 머릿속을 떠다녔던 질문을 꺼냈어요. 얘가 자기가 한국인이라고 했는데 저는 펑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인가요? 직원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녀는 펑을 한번 보고 다시 저를 쳐다봤어요. 저기, 아마 이 친구는 한국인이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하는 말을 전혀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거든요. 혹시 중국 분일지도 모르겠어요. 제 머릿속에 폭탄이 터진 것 같았어요. 모든 게 갑자기 이해가 됐어요. 펑이 긴장했던 이유, 한국어를 전혀 못했던 이유,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했던 이유까지. 그가 저한테 계속 거짓말을 해왔던 거였어요. 저는 펑을 바라보며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사실이야? 물었어요. 정말 중국인이야? 펑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그의 얼굴에 진실이 다 드러나 있었어요.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왜 펑이 거짓말을 했을까? 왜 한국에 대해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했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펑이 말해준 모든 게 거짓이라면 진짜 한국은 어떤 모습일까? 저는 다리가 떨리면서도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 식당을 나와 멍해 있는 펑을 뒤로하고 나왔을 때 한 가지 깨달았어요. 이번 여행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를 거라는 걸요. 하지만 어쩌면 그게 좋은 걸지도 몰랐어요. 이제는 다른 사람의 거짓말이나 편견에 가려지지 않은 진짜 한국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니까요. 서울의 차가운 밤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었어요.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 앞에 앉아있는 펑을 바라보면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한국식 BBQ 냄새가 공기를 가득 메웠는데도 음식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방금 알게 된 정보 때문에 머릿속이 혼란스러웠거든요. 몇 분 전에 식당 직원 중 한 명이 저를 따로 불러냈어요. 그 직원은 제가 펑과 나누던 대화를 우연히 듣고 펑이 불편해 보이는 걸 눈치챘다고 했어요. 그 직원의 말이 계속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그 사람 한국 사람 아니에요. 한국어도 못해요. 중국 사람이에요. 저는 펑을 쳐다봤어요. 그는 눈을 피하며 그릴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그동안 어떻게 저한테 거짓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그와 맞설 결심을 했어요. 젓가락을 내려놓으면서 손이 약간 떨렸어요. 펑, 제가 최대한 차분하게 말하려고 애쓰며 말했어요. 중요한 얘기를 해야겠어요. 그가 저를 쳐다봤고 눈동자가 불안하게 여기저기를 움직였어요. 뭔데, 아마라? 라고 물었어요. 저는 직접적으로 물어보기로 했어요. 왜 사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당신 한국 사람 아니죠? 펑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눈이 크게 떠졌고 입은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물고기처럼 벌어졌다 닫혔다 했어요. 그는 분명 당황한 게 틀림없었어요. 나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 그가 더듬거리며 말했지만 그의 눈에서는 분명히 공포가 보였어요. 제발, 펑, 저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말했어요. 그냥 솔직하게 말해줘요. 직원들이 당신이 한국어도 못한다고 했어요. 사실이에요? 펑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는 식당을 둘러보면서 도망갈 구멍이라도 찾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는 주제를 바꾸려 했어요. 내가 중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상관없어. 그는 방어적으로 말했어요. 두 문화는 서로 연결돼 있어. 나는 이 지역에 대해 많이 알아. 하지만 저는 쉽게 넘어갈 생각이 없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펑,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당신은 그동안 계속 저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왜죠? 왜 한국 사람인 척했어요? 펑의 표정이 또다시 바뀌었어요. 불안함은 사라지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듯 했어요. 그의 목소리가 커졌고 주변 테이블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좋아. 그가 소리쳤어요. 진실이 듣고 싶어? 나 중국 사람이야. 이제 됐어? 저는 그의 갑작스러운 폭발에 놀랐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럼 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왜 한국에 대해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했어요? 당신이 여기 사람이 아니면서? 그때 펑은 완전히 폭발했어요. 그가 벌떡 일어서면서 의자가 바닥에 쓸리며 큰 소리를 냈어요.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고 이마에 혈관들이 튀어나와 보였어요. 한국은 별거 아니야.
그가 소리쳤고 그의 말이 조용해진 식당에 메아리 쳤어요. 그들이 가진 건 다 중국에서 훔쳐간 거야. K-팝은 가짜고 그들의 전통도 얕아. 너는 이 한국 문화에 완전히 세뇌된 거야. 저는 그 자리에 앉아 할 말을 잃었어요. 식당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어요. 어떤 사람들은 화가 난 표정을 지었고 또 다른 사람들은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저도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하지만 펑을 바라보면서 문득 깨달았어요. 이건 더 이상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저에 대한 문제도 아니었죠. 이건 펑 자신에 관한 문제였어요. 그의 불안함 그리고 질투심이었죠. 저는 천천히 일어서서 펑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당신이 그렇게 느끼는 건 안타깝네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제가 직접 한국을 경험하러 온 거예요. 당신의 분노가 제 경험을 망치게 두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저는 식당을 나왔어요. 심장이 여전히 쿵쿵대고 있었고 다리가 약간 후들거렸지만 동시에 후련한 기분도 들었어요. 저는 저 자신과 진실을 지켰으니까요. 서울의 번잡한 거리로 나오니 시원한 저녁 공기가 저를 반겨줬어요. 네온사인들과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저를 감싸는 활기가 느껴졌어요. 진짜 한국 여행이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았어요. 펑이 저한테 했던 모든 말이 떠올랐어요. 그가 한국에 대해 얼마나 부정적으로 그려왔던지. 하지만 지금 이 활기찬 거리와 친절한 사람들을 보니 그의 말은 더 이상 믿을 수 없었어요. 저는 그 순간 마음을 새로 잡기로 했어요. 열린 마음과 가슴으로 서울을 탐험하기로요. 진짜 한국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문화를 직접 배워보기로 결심했어요. 길을 걷고 있는데 젊은 한국인 몇 명이 지나가면서 웃고 떠들었어요. 그중 한 명이 저를 보고 웃으며 영어로 웰컴 투 코리어 라고 인사했어요. 저도 미소를 지으며 따뜻함이 퍼지는 걸 느꼈어요. 이게 진짜 한국이구나 생각했어요. 펑이 말했던 환하고 쓴맛 나는 한국이 아니라 삶과 에너지 그리고 친절이 가득한 그런 나라요. 저는 카메라를 꺼내 들고 이 생동감 넘치는 거리 풍경을 찍기 시작했어요. 셔터를 누를 때마다 펑의 거짓말과 부정적인 말들에서 벗어나 진짜 한국의 한 조각을 담아내는 기분이었어요. 걷다가 현대식 건물들 사이에 작은 전통 찻집이 눈에 띄었어요. 들어가기로 했어요. 새로운 발견의 여정이 막 시작됐으니까요. 차분한 찻집에 앉아 향긋한 녹차를 마시며 방금 벌어진 일들을 곱씹어봤어요. 펑이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와 그를 그렇게 만든 무엇인가에 대한 슬픔이 교차했지만 무엇보다도 앞날에 대한 기대감이 컸어요. 때로는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 어려운 진실과 맞서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펑의 거짓말이 제 여행을 망칠 뻔했지만 이제 저는 진짜 한국을 경험할 자유를 얻었어요. 차를 다 마시고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남은 여행 동안 열린 마음과 가슴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겠다고요. 배우고 탐험하고 무엇보다도 진짜 경험을 바탕으로 제 의견을 형성하겠다고요. 새로운 결심을 품고 다시 서울의 밤거리로 나섰어요. 이 흥미로운 나라에서 저를 기다릴 새로운 모험을 기대하며 말이죠. 펑과 식당에서 헤어진 후 정말 어깨에 얹혀있던 큰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어요. 드디어 제가 원하는 방식대로 한국을 탐험할 수 있게 됐거든요. 더는 부정적인 말도 거짓말도 없고요. 오직 저와 그동안 꿈꿔왔던 이 멋진 나라만 남았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모험을 시작하고 싶은 마음에 가득 찼어요. 카메라를 챙기고 활기찬 서울거리로 나섰어요. 도시는 이미 생동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저도 안에서부터 흥분이 끓어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첫 번째 목적지는 동네에 있는 카페였어요. 신선하게 내린 커피향이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죠. 서툰 한국어로 주문을 했는데 바리스타가 따뜻하게 웃으면서 도와주더라고요. 심지어 감사합니다를 제대로 발음하는 법도 알려줬어요. 펑이 말했던 불친절한 태도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어요. 따뜻한 커피를 손에 들고 경복궁으로 향했어요. 마치 시간 여행을 한 기분이었어요. 푸른 하늘 아래 곡선으로 이어진 알록달록한 지붕들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수문장 교대식을 봤는데 화려한 전통 의상을 입은 사람들이 칼과 깃발을 들고 행진하는 모습은 마치 눈앞에서 역사가 살아 움직이는 듯했어요. 가까이 다가가자 고풍스러운 건물들이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 사이에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에 깜짝 놀랐어요.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것 같았죠. 알록달록한 한복을 입고 궁 앞에서 사진 찍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도 참지 못하고 한복을 빌려 입었어요. 꼭 한국 드라마 속 공주가 된 기분이었어요.
궁 안으로 들어가서 김 씨라는 나이 지긋한 가이드분을 만났어요. 그분의 눈은 경복궁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반짝였어요. 이 궁은 정말 많은 걸 겪었죠. 그분은 화려한 목조 건물들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여러 번 파괴되고 다시 지어졌어요. 우리나라처럼요. 하지만 우리는 항상 강하게 서 있죠. 김 씨의 말을 듣고 있자니 펑이 한국이 다른 문화를 베낀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니 모든 것에서 한국만의 독특한 정체성이 보였어요. 건물들의 곡선 지붕부터 벽에 새겨진 섬세한 무늬까지 어디 하나 베낀 게 아니었어요. 이건 오로지 한국적인 것이었어요. 궁을 둘러본 후에 지하철을 타고 홍대로 갔어요. 홍대는 젊은 분위기와 거리 공연으로 유명한 동네예요. 지하철은 깔끔하고 효율적이었고 여러 언어로 된 안내 표지판 덕분에 사용하기도 쉬웠어요. 펑이 대중교통에 대해 불평했던 게 생각나서 웃음이 나왔어요. 정말 틀렸더라고요. 홍대에 도착하니 거리는 음악과 웃음으로 가득했어요. 젊은이들이 케이팝 노래에 맞춰 춤을 추는데 그 동작이 어찌나 정확하고 에너지가 넘치던지요. 길거리 노점상들은 매운 떡볶이부터 귀여운 캐릭터 양말까지 팔고 있었어요. 한국 길거리 음식을 처음 먹어봤는데 입안에서 새로운 맛들이 폭발하더라고요. 점심으로 먹은 비빔밥은 펑이 말했던 개고기 같은 게 아니었어요. 신선하고 건강하고 정말 맛있었어요. 어느 날은 북촌 한옥마을이라는 전통마을을 방문했어요. 좁은 골목길을 따라 오래된 한옥들이 늘어서 있었는데 그곳에 실제로 사람들이 살고 있더라고요. 한 할머니께서 저를 집으로 초대해 차를 내주셨어요. 비록 우리가 같은 언어를 쓰지 않았지만 할머니의 따뜻함에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서로 몸짓과 몇 마디 영어로 소통하며 웃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서울의 초현대적인 면도 경험했어요. 강남에서는 맞아요. 그 유명한 노래처럼요. 엄청난 고층 빌딩들과 고급 상점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첨단 게임 아케이드에서 가상현실 게임도 해봤는데 마치 미래에 온 듯한 느낌이었어요. 해가 질 무렵 남산타워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본 전망은 정말 대단했어요. 서울 시내가 마치 커다란 지도로 펼쳐져 있었죠. 밤이 되니 더욱더 환상적이었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였고 꼭대기에 있는 기분이었어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니 도시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저 멀리까지 반짝이는 불빛들이 보였고 꼭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타워에 올라가니 수백 개의 자물쇠가 난간에 걸려 있었어요. 커플들이 걸어둔 사랑의 자물쇠였죠. 제 옆에 있던 나이든 부부가 그들의 자물쇠를 거는데 여자가 제게 웃으며 영어로 말하더라고요. 당신도 사랑을 찾게 될 거예요. 여기 한국은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니까요. 그녀의 친절함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루 종일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과 친절을 느꼈거든요. 펑이 말했던 차갑고 환영받지 못하는 나라는 전혀 아니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어요. 젊은 점원이 밝게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더라고요. 그가 정말 친절하게 제가 먹어볼 만한 한국 과자를 추천해줬어요. 설명을 듣고 나와서 떠날 때 그는 한국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라고 말했어요. 방에 돌아와서 과자를 펼쳐놓고 그날 찍은 사진들을 하나씩 넘겨봤어요. 한 장 한 장이 진짜 한국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아름답고 혁신적이며 따뜻한 나라였어요. 펑의 거짓말들 때문에 이 모든 걸 놓칠 뻔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은 단지 케이팝이나 드라마로만 이루어진 곳이 아니었어요. 물론 그것들도 훌륭하지만요. 이 나라는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고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어요. 전통과 기술이 나란히 공존하는 곳이었고 무엇보다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 덕분에 그들의 문화를 기꺼이 나누는 나라였어요. 잠이 들기 전 진짜 한국을 볼 수 있었던 기회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중요한 교훈도 배웠어요. 남의 의견에 의존하기보다는 직접 경험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요. 내일도 또 다른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고 이 멋진 나라에서 더 많은 것을 발견할 생각에 너무 기대됐어요. 여행 마지막 날 짐을 싸면서 저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어요. 머릿속엔 추억이 가득했고 가슴은 행복으로 가득 찼어요. 이번 여행에서 제가 배운 것들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았거든요. 가방을 다 정리한 뒤 창밖을 내다봤어요. 서울의 거리엔 아침부터 활기가 넘쳤어요. 사람들이 출근길에 분주하게 움직이고 거리의 상인들은 노점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갓 구운 빵 냄새가 공기 중에 퍼지며 아침을 알리고 있었죠. 펑이 저한테 했던 말들과는 너무 달라서 그의 거짓말이 이번 경험을 거의 망칠 뻔했다는 생각에 살짝 서글펐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보고 경험했던 놀라운 일들이 떠올랐어요. 펑을 식당에 두고 나온 후 저는 제 방식대로 서울을 탐험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그 결정을 한 게 얼마나 다행이었던지요. 하지만 제일 좋았던 건 음식이었어요. 그 음식들. 정말 많은 맛있는 것들을 먹어봤어요. 비빔밥은 색색의 채소와 고기가 얹어진 밥이었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식 BBQ는 잊을 수 없을 거예요. 테이블에서 직접 고기를 구워 먹는 게 정말 재밌었고 맛도 끝내줬어요. 길거리 음식도 정말 좋았어요. 매콤한 떡볶이랑 바삭한 한국식 치킨을 먹을 때마다 입에 침이 고였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사람들이 얼마나 친절했는지였어요. 펑이 했던 말이나 제가 집에서 들었던 소문과는 다르게 한국 사람들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줬어요. 길을 잃었을 땐 지나가는 사람들이 일부러 시간을 내서 길을 알려줬고, 가게 주인들은 환한 미소로 저한테 한국어 단어들을 가르쳐줬어요. 젊은 사람들은 저와 영어로 대화를 나누면서 태국에 대해 궁금해하고 배우고 싶어 했어요. 이번 여행을 돌아보면서 이 모든 걸 놓칠 뻔했다는 사실에 아찔했어요. 만약 제가 펑의 말을 그대로 믿고 그가 한 거짓말을 받아들였다면 아마 한국에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멋진 나라를 오해한 채 집에 남아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정말 다행히도 저는 직접 경험해보기로 결심했어요. 그 덕분에 중요한 교훈을 얻었죠. 우리는 다른 사람의 불안감이나 질투심에서 비롯된 의견으로 어떤 장소나 그곳 사람들을 판단해선 안 돼요. 직접 경험해보고 스스로 생각을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배웠어요. 또한 모든 나라는 저마다의 독특한 문화와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깨달았어요. 한국은 그 누구도 따라하려 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만의 전통과 새로운 아이디어가 잘 어우러진 나라예요. 고궁이 현대적인 고층 빌딩 옆에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그걸 완벽히 보여주죠. 공항으로 향하는 길에 저는 기념품만 가득 들고 가는 게 아니었어요. 새로운 친구들, 멋진 추억들, 그리고 오랫동안 존경해온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돌아가고 있었죠. 무엇보다 저는 한층 더 성장한 기분이었어요. 제 직감을 믿는 법, 열린 마음을 가지는 법, 그리고 스스로 진실을 찾아가는 법을 배웠거든요. 집에 돌아가서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요. 펑이 말한 그런 한국이 아니라 제가 직접 경험한 따뜻하고 활기차고 매력 넘치는 진짜 한국을요. 아마 이 이야기를 통해 몇몇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고 그들도 이 멋진 나라를 방문해보고 싶게 만들 수 있을지도 몰라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창밖으로 작아지는 서울을 보며 이 아름다운 나라에게 조용히 감사했어요. 언젠가 다시 돌아올 거란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집에 가서 다음 모험을 계획할 생각에 설레요. 세상엔 아직도 제가 가보지 못한 나라들이 많고 하나하나 직접 경험해볼 날이 기다리고 있거든요.